안성환의 시사야. 서점에 가면 소설, 시, 에세이, 인문학, 자연과학 등 분야별로 정리된 책들을 볼 수 있고요. 베스트셀러도 그런 방식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책을 소개할 때는 당연한 것처럼 분야별로 이야기를 나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밤의 인문학에서는 분야 구분을 넘어서서 독특한 분류법으로 상반기 결산을 한번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장르가 아닌 소재의 독특함으로 독자의 눈길을 끄는 책을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정여울 작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로운 것에 늘 도전하세요. 네, 하다 보니까 이 뭔가 계속 저도 재밌어야 되잖아요. 저도 그렇죠. 자기가 재밌으면은 다른 사람도 재밌어 한다고 하잖아요. 예, 저도 재미있는 뭔가를 계속 찾다 보니까 익숙한 분류를 좀 벗어나 보자. 그래서 시, 소설, 에세이 이런 걸로 하기보다는 이런 걸 많이 해봤으니까 또 시는 또 저희가 저번 달에 한번 했었잖아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분류가 없을까 생각해보다가 장르가 아니라 소재를 가지고 독특한 발견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소재라고 하면 어떤 소재요? 예를 들면 오늘 가장 이제 중요하게 소개하고 싶은 책이 죽은 자의 집 청소라는 책인데요. 이 죽은 자의 집 청소라는 책을 쓰신 분이 특수 청소 업체를 하고 계세요. 특수 청소부. 그러니까 주로 고독사를 한 사람들의 이제 집을 치워주는. 그래서 사실 나중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죽은 자의 그 시신은 물론이고 또 여러 가지 유품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을 하시는 분이죠. 그런데 이분이 원래는 그 글쓰기를 꿈꾸셨던 작가를 꿈꾸셨던 분이에요. 아, 그래요? 예, 시를 공부하시기도 하셨고 대학 때는 시를 공부하시기도 하셨고 그런 문학에 대한 관심이 원래부터 있으셨는데 그런 어떤 저는 취재의 연장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작가로서의 취재는 막 위험한 곳, 힘든 곳까지 도전하게 만들잖아요. 작가들은 정말 새로운 소재를 찾을 수만 있다면 우주 탐험도 불사할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말 좋은 글을 쓰고 싶은 이 김환 작가의 열망이 죽은 자의 집 청소라는 이 주제까지 간 측면도 있지만 이분의 원래 잡이 특수 청소부예요. 그래서 특수 청소 업체를 경영하시기도 하고 또 본인이 그 힘든 일을 직접 하시기도 하는데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바로 자살하신 분들의 고독사를 하신 분들의 자살이나 고독사 현장을 치우는 일이죠. 예. 저도 이런 이제 업종이 있다고 하는 얘기는 들어본 적은 있어요. 고독사 얘기 나올 때 이제 이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 얘기는 들었는데 실제로 하는 과정에서 작가니까 아주 생생하게 표현했을 것 같거든요. 또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얘기했을 것 같은데 책 내용을 좀 조금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책 내용 중에서 정말 사실 모든 에피소드가 다 슬프고 좀 충격적이기도 하고 예, 굉장히 드라마틱한 이야기들이 많은데 이제 제가 처음 읽었을 때 가장 마음 아픈 이야기는 아주 젊은 여성의 고독사였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자살이나 고독사의 경우 왜 죽었는지 이 사망한 그 방이나 그 현장을 살펴보면 죽음의 도구가 나온대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뭐 줄이라든지 칼이라든지 이런 것이 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견되게 마련인데 이 젊은 여성분의 방에는 아무것도 그러니까 치울 게 별로 없더래요. 너무 깨끗하더래요. 그래서 근데 잘 살펴보니까 모든 것을 다 샅샅이 뒤져보니까 이분이 죽기 직전에도 자신의 그 죽음의 도구까지도 마지막까지 분리수거를 한 거예요. 예, 자신의 죽음을 위해 쓰인 도구까지도 깨끗하게 분리수거를 해서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너무너무 착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너무 착한 사람이어서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작가가. 그 착한 여인은 어쩌면 스스로에게는 착한 사람이 되지 못하고 결국 자신을 죽인 사람이 되어 생을 마쳤다. 억울함과 비통함이 쌓이고 쌓여도 타인에게는 싫은 소리 한마디 못하고 남에게는 화살 하나 겨누지 못하고 도리어 자기 자신을 향해 관역을 되돌려 써왔을지도 모른다. 자신을 죽일 도구마저 끝내 분리해서 버린 그 착하고 바른 심성을 왜 자기 자신에겐 돌려주지 못했을까? 왜 자신에게만은 친절한 사람이 되지 못했을까?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너무 슬프고 막막하죠. 그러니까 이 우리 사회에서 사실 이것은 단지 특수청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어떻게 살 것인가가 나온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은 어때야 하는가를 계속 고민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주로 접하는 죽음은 사실 외로운 죽음과 가난한 죽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외로움과 가난 때문에 죽어간 사람들 그리고 그 두 가지가 주로 겹쳐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 외로움과 가난이 겹쳐 있는 죽음들 또는 외로움으로 인한 죽음들, 가난으로 인한 죽음, 또 여러 가지 불화나 이런 것들로 부부가 함께 죽은 그런 방을 치우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 살아있을 때 이 사람이 어땠을지를 그 사람의 삶을 짐작하게 하는 수많은 도구들과 네. 상품들과 이런 것들을 이제 함께 청소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그것을 아주 위생적으로 처리해야 뭐 여러 가지 병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또 전문적인 여러 가지 기구라든지 기술이 필요한 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과거 뉴스에서 네. 본 것 같아요. 할머님이었나요? 돈을 얼마를 남겨놓고 떠나시면서 이 돈으로 맞아요. 나의 유품들을 어떻게 좀 정리하고 네. 어디에 나머지는 뭐 기부를 하겠다라든가 맞아요. 이런 것들을 하고 떠나시는 분들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뉴스로 접했던 것 같아요. 예, 그것과 관련된 에피소드도 있는데요. 이제 어떤 분이 그 특수 청소와 관련된 이제 업무를 물어보러 전화를 하셨대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사람이 죽은 후에 뭐 사후 처리에는 주로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이런 걸 막 문의를 하더래요. 그런데 이상하게 뭔가 느낌이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일이 아니고 네. 뭔가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문의라는 느낌이 들어서 좀 이상하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이제 꼬치꼬치 캐물었더니 금방 전화를 끊어버리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얼마 후에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데 얼마나 드는지를 물어보신 거죠. 내가 죽고 나서 나의 죽음 이후에 그 세계를 공간을 치우는데 얼마나 비용이 드는지를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뭐 장례나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해보면 사람이 죽고 나서도 정말 많은 돈이 들고 정말로 많은 그 보살핌이 필요하고 정리가 필요하고 어쩌면 특히 상주들이 많이 겪는 고통이기도 한데 네. 죽음을 슬퍼할 겨를도 없이 죽음에 따른 여러 가지 뭐 신고나 처리 이런 네. 사후적인 업무 처리가 너무 많아서 죽음의 슬픔 자체에 집중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막 모든 것을 행정적으로 처리하게 만드는 죽음조차 하나의 산업이 돼버려서 너무 잔인한 말 같지만 정말로 그것 때문에 너무 고생을 하시고 그리고 상주로서 슬픔을 막 뭔가 곱씹을 시간조차 없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더 심한 고통을 보시는 건데 이제 가족들조차 시신을 인수하는 것을 포기한 경우 이런 경우에 그런 경우도 많죠. 왜냐하면 고독사의 경우 대부분 그렇죠. 고독사까지 가는 경우는 가족과의 마지막 연락까지 끊어진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네. 그리고 가족들이 시신의 인수를 거부하는 일도 많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아픔까지 다 보는 거죠. 이분이 얼마나 마지막까지 하루라도 더 버티기 위해서 노력하셨는지 이런 고인의 삶에 대한 추모와 또 우리 사회는 왜 이렇게 그 고독사가 점점 늘어가는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나는 어떻게 죽을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 하시다 보면 또 이런 묘사도 하셨더라고요. 그의 쓰레기를 대신해서 내가 치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삶에 쌓여있는 보이지 않는 쓰레기를 치우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부단한 하루하루의 인생이 결국 쓰레기를 치우기 위한 것인가? 막 이런 질문도 하게 되고 굉장히 뭐 굳이 얘기를 하면은 나한테는 삶의 흔적이 되지만 네. 다른 사람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쓰레기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미리 정리를 하고 갈 수 있으면 참 좋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유품을 이제 정리를 해서 이거는 계속 쓸 수 있는 것, 이거는 좀 어쩔 수 없이 버려야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미리 좀 가족들과 상의를 한다거나 유언을 남긴다거나 뭔가를 정리할 시간이나 마음의 여유가 있다면 좋겠지만 고독사의 경우는 대부분 그렇지 못하고 정말 더 이상 버티고 또 버티다가 이제 버팀을 포기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 뭔가 행정적으로 얽혀 있는 집주인이라든지 그런 마지막으로 어떤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사람들이 그 청소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굉장히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많은데 또 이제 고독사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정말 특수 청소의 경우에 이제 쓰레기에 집착하시는 분도 있대요. 쓰레기에 집착해서 쓰레기를 전혀 안 버리고 네. 모든 쓰레기를 자기 집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그냥 집안에 모아놓고 살다가 더 이상 이제 사람이 살 수가 없어서 냄새도 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집주인에게 강박증 같은 거잖아요. 예, 집주인에게 쫓겨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럴 경우에 이제 청소를 안 하고 도망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집을 청소하시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인간 군상을 만나게 되고 또 하나 가슴 아팠던 것은 동물들이 죽어 있는 그 사체를 발견하는 경우. 네. 동물 학대의 흔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은 집은 아닌데 동물들이 막 모여서 여러 가지 종류의 수많은 고양이들의 시체를 발견하는 경우. 이런 것이 고양이를 가두거나 학대한 흔적을 볼 수 있는 경우인데 이런 그 에피소드를 보면 이름과 가죽을 남기는 것 따위가 도대체 죽음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집안일을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글을 쓰는 일과 가장 비슷한 일이 청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청소를 하다 보면 내 머릿속에 있는 수많은 생각들이 지금 다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네. 그걸 정리하고 때로는 이제 분류해서 다른 곳에 몰래 이렇게 좀 나만 아는 곳에 숨겨둬야 될 때도 있고 네. 그리고 정말 배출해서 버려야 될 때도 있고 그리고 지금 표현해야만 하는 아주 정제된 생각들이 있어요. 그런데 분류하고 정리하고 치우고 이런 것이 글쓰기와 가장 비슷한 행위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요리도 비슷하지만 청소는 요리는 그래도 보람이 있잖아요. 네. 뭔가를 맛있는 걸 만들고 그걸 먹여준다는 보람이 있는데 청소는 아무리 해도 끝이 없잖아요. 아니, 요리는 레시피가 있지만 네. 청소는 레시피 같은 맞아요. 청소 뭔가 훨씬 메뉴 어려워요. 어떤 없잖아요. 의미에서. 그래서 로봇이 가장 마지막에 할 수 있는 일이 청소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청소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겪고 있는데 제 책을 제가 못 찾아서 막 다시 사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서 청소가 우리 삶의 가장 어려운 과제 중에 하나구나. 그리고 단지 죽은 자의 집 청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을 때 청소를 잘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제가 가장 비슷한 감정을 느꼈을 때는 멀리 여행 갈 때 집을 좀 청소하고 가게 되잖아요. 사실 못 돌아올 수 있다는 생각도 해요. 가끔은 제가 여행 취재를 위해서 여행을 떠날 때 혹시 내가 사고로 죽을 수도 있으니까 집을 깨끗하게 하고 가야 남겨진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약간 그런 청소를 하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되세요? 아니요. 좀 네. 오래 떠나셔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은 어떤 감성 때문에 그런 느낌을 받으셨는지. 저는 겁이 많아요. 겁이 많고 그리고 이제 저는 먼 여행을 떠나는 것은 죽음과도 조금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자리에는 제 원래 삶의 공간에는 제가 없는 것이니까 네. 약간 일시적 죽음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다른 곳에 존재하는 것이지만 한국에서는 일단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약간 죽음을 준비하는 느낌으로 집을 정리할 때가 있는데 늘 정리하다 포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좀 멋있게 정리하고 가려고 했는데 도저히 정리가 안 돼서 중간에 포기하고 갈 때가 많지만 죽을 때의 느낌이 이렇겠구나 이 생각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버리고 떠나기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버릴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예, 관계도 그렇고 감정도 그렇고 우리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우리는 남기고 떠나게 되는데 어떤 면에서는 무엇을 남기고 어떻게 남기고 떠날 것인가를 성찰하게 해주는 책이 바로 이 죽은 자의 집 청소라는 책인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는 얼마나 많은 사연들이 숨어 있겠습니까? 네.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기사로 접하거나 이럴 때 흔히 기자들은 사건으로 접근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건으로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삶이 생략된 채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그러면서 좀 억울한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 이런 걸 제가 어디서 접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사람의 삶의 흔적이나 그 사람의 모습을 온전히 좀 바라보는 노력을 평상시에 하면 참 좋겠다. 그러니까 사람을 너무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좀 대할 때 한 일방의 몇 가지 시각으로만 사람을 좀 평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분의 이 죽은 자의 집 청소라는 책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일단 그 청소가 너무 힘들잖아요. 힘드니까 하다 보면 막 때로는 견딜 수 없는 냄새도 날 것이고 때로는 막 견딜 수 없는 정말 참혹한 광경도 볼 텐데 그러면 죽은 자에 대한 막 뭐랄까요? 약간 기피하고 싶은 마음 예, 이런 게 있지 않을까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정말 특별하다고 느껴진 이유가 이분은 최대한 죽은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냥 청소를 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은 어떤 고통을 겪고 그리고 무엇을 사랑하며 살아갔을까라는 것을 질문하면서 살아가신다는 게 굉장히 감동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죽은 젊은 그 여성의 집에서 막 위로와 치유에 대한 책이 막 발견이 된 거예요. 마지막까지 위로와 치유를 꿈꾸면서 살아갔던 그 젊은 여성의 집 그 에피소드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그러니까 자살한 분들 또 고독사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 정말 죽고 싶어서가 아니라 제대로 살고 싶어서 근데 제대로 살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 마지막 동아줄을 놓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우리가 고통받는 사람들을 더 많이 신경 쓰고 혹시라도 보면 발견하면 조금 더 보살피고 걱정해주고 한마디라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전화 한 통이라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죽음을 마주하게 되면 삶이 달라 보인다고 얘기하잖아요. 좀 이 책을 만약에 읽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그런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은 죽음이라고 하는 소재, 청소 뭐 이렇게 연결되는 책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또 독특한 소재로 접근한 책은 어떤 걸까요? 저는 이제 이번에는 두 권의 책을 집중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쓰기 어려운 책들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어려운 소재를 다루는 것이고 정말 이 사건 속으로 뛰어들어야만 쓸 수 있는 그런 책을 오늘 두 권을 고른 것인데요. 두 번째 책은 은희라는 책인데 여러분 형제복지원 사건 많이 들어보셨죠? 그 형제복지원 사건이 사실 파면 팔수록 또 나오는 정말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끝나는 건지 정말 그 수사 자체가 아직도 미궁에 빠진 면이 많은데요. 지금 아직도 진실규명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예, 12년 동안 무려 51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이제 이게 집계되는 것만 그렇고요. 집계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져간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 형제복지원 사건을 소설로 이제 작품한 최초의 작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형제복지원 사건이 이제 최근에 2020년에 그 법안이 통과됐잖아요. 과거사법 개정안. 예, 과거사법 개정안이 이제 통과되면서 그래도 다행히 이제 과거이기 때문에 그냥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과거사일지라도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도 뭔가 달라질 수 있는 뭔가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생긴 것이잖아요. 무려 900일이 넘게 그 농성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살아남은 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될 수 있기까지의 그 과정도 들어있고 그리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가 가장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큐멘터리 형식이 아니고 소설로 접근했어요? 예, 소설로 접근해서 그러니까 이 포함되지 않은 사건까지도 뭔가 이렇게 여지를 줄 수 있는 그 여백을 통해서 독자들이 상상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오히려 소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형제복지원 사건을 소설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아 이게 단지 정말 끔찍한 사건에 거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용의주도한 사업이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원래 형제복지원의 뜻은 이름도 참 휴머니즘적으로 지었지만 사실은 정반대로 원래는 불황자들을 보호하는 시설로 지은 것이지만 정말 어처구니 없이 잡혀간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술 취해서 잠깐 길에서
잠이 들었던 사람도 잡혀가고 그리고 장애인이라고 잡혀가는 경우도 있었고요. 네. 예, 거지나 불황자들은 뭐 수도 없이 잡혀갔고 그래서 이런 문장이 나와요. 술 먹고 취해서 길에 뻗은 남자들, 여간비를 아끼려 기차역에서 밤을 새우는 사람들. 한마디로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남루한 옷을 입고 떠도는 아이들, 내무부 훈령 410호가 잡아들인 사람들이었다. 이게 그들은 빈곤을 모아두면 풍요로워질 것으로 착각했는지도 모르겠다. 바퀴벌레와 쥐 퇴치 운동을 벌이듯이 그렇게 우리는 청소됐다. 이런 문장이 나와요. 전단 정권 들어서고 난 다음에 예. 사회 정화 차원에서 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불황하나 길거리에 그렇게 가서 잠을 자거나 부모님하고 같이 안 다니는 아이들은 그냥 정화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예, 말이 좋아 정화지 사실 그거는 인권 유린이고 네. 그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 마지막 권리마저 빼앗은 거잖아요. 그런 폭력성은 은폐되고 폭력성과 잔혹성은 은폐되고 마치 대단한 복지 사업이라도 한 것처럼 그렇게 잘못 포장을 해서 뭔가 그것이 그들을 보호하는 방법인 것처럼 잘못 이제 호도를 한 거죠. 크게는 국가와 시의 명령하에 또 작게는 시청 직원과 파출소 순경들까지 그리고 시민들의 묵인하에 이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돌아갈 집과 가족이 있는 보통 사람들까지도 장애인이나 심지어는 어린아이들까지도 끌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잡혀온 아이들이 어떻게 자랐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어떻게 병들었는지 심지어 강간을 통해서 아이가 태어나기도 했대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그때 청소라는 명목으로 오늘의 주제는 어쩌면 청소라는 것인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죽은 자의 집 청소는 그것은 정말 어떤 경의를 가지고 그 죽은 사람들에 대한 추모의 뜻이 들어 있었지만 이것은 은희라는 이 장편 소설에 나오는 이런 일은 사실 마치 인종 청소처럼 잔인한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뭔가 차별이 들어있는 거죠 그 안에. 차별과 그리고 보통 사람들 정상인과 비정상인을 가르는 그 구분이 굉장히 잔인한 거죠. 뭔가 좀 보기에 안 좋다 싶으면 다 잡아들이는 그런 걸 통해서 이 사회를 정화시킬 수 있었다고 믿었던 그걸 정의구현이라 믿었던 군사정권의 어떤 폭력성을 드러내는 소설이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주제가 좀 무겁네요. 무겁죠. 보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 두 책은 사실 신간인데요. 예, 신간이고 거의 이제 5월, 6월에 나온 책들이라 이제 한 권은 상반기 베스트셀러인데 한 권은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된 책이에요. 그런데 이런 책들을 고른 이유가 우리가 너무 이제 지금 사실 베스트셀러의 좀 문제점이 너무나 어떤 자기개발 중심과 부자 되는 법이나 성공하는 법이나 이런 책은 항상 인기가 있었지만 이런 책들이 아직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책을 읽고 우리가 고민을 하고 뭔가 독서를 통해서 더 나은 삶을 꿈꾼다는 것은 단지 부자 되기 위해서만은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책을 한 권도 그렇죠. 못 읽어봤는데 그런 거는 저의 그 흥미를 자극하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그게 단지 물질적인 것만은 아닌데 우리에게 정말 고민을 던져주는 뭔가 문제 제기를 하고 이 사회가 아무리 좋아져도 그래도 아직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고민하게 만드는 좋은 책들을 좀 무겁고 진지하더라도 읽는 것이 우리 지성인의 미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 9248님께서 죄송한데 지금 소개하시는 책 제목 좀 다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은희요. 읽어보고 싶어요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은희하고 죽은 자의 집 청소라는 말씀 드립니다. 예, 김환의 죽은 자의 집 네. 청소, 예, 그리고 은희요. 오늘 한밤의 인문학 정여울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환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백은하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쉽고 재미있는 영화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